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릅니다. 인건비 상승은 농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농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804곳의 시설원예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며 특히 임금 인상 요구가 따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하루 일하는 일당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 갖다 쓰는데 그 사람들도 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현재 상태도 인건비가 한 70%에서 한 80% 차지해요. 지금도 아우성인데 그래 되고 나면은 해결책이 없죠.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하면서 농가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농경연 관계자는 농업부문은 고용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게 형성돼 왔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행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생기면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농업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단기 노무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서비스 개편과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확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가들의 소득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농업계의 특수성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식품소비 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은 식품소비 행태조사는 식품산업은 물론 농업계와 유통업계에도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최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식품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중소형 슈퍼마켓의 인기가 높아지고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식품 정보가 식품 구매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올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한 식품 구매처를 알아본 결과 대형 할인점에 이어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와 연령대를 특정해 살펴보면 40대 이상 1인 가구는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찾는 이유에 대해 품질이 좋고 상품이 다양해서라는 답변이 늘어나 동네 슈퍼마켓들의 유통 판매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방송 미디어나 지면보다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와 온라인 식품 정보에 맞춰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 판매 신고번호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 확인을 하고 구매하셔야 할 것입니다. 식품 소비 행태의 변화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이점은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소포장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채소를 구입 시 소포장 형태로 구입하는 비중이 2016년보다 7.1% 상승했고 수산물의 경우도 미리 손질해서 포장해둔 상품을 구입한다는 비중이 2년 새 10.9%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도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 농수산품 판매, 유통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사연입니다.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민간인 통제선의 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농가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부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군사 보호지역이라서 지금까지 발전도 못되고 농사 짓고 뭐 하는데도 제약이 많이 했었는데 보호지역 해제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3억 3,69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김포를 비롯해 강원 화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에서도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 증축이나 토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건축물 증축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던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의 지역에서도 군과 협의할 경우 모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온 철원 지역 농민들은 군의 출입 통제소 운영 개선 방안에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농작업을 하러 갈 때면 검문소를 거쳐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내년부터는 무선 주파수 인식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돼 출입이 편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 해제 지역들의 토지 거래량이 늘고 시세가 동반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건물 신축 등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면 물론 지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접경 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최근 전남 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차단 방역 조치에 나서며 야생조류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와 순천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 검사에서 AI 항원 검출이 급증해 고병환성 AI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새가 한반도를 찾기 시작한 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 H7형 항원 건수는 27건. AI 바이러스 중에서도 H5, H7형은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고병환성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환성 AI의 주된 전파 경로인 야생조류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야생조류에서 고병환성 AI가 확진되면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 중점방역관리기주 80곳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이하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하며 해당 방역대의 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3km 이내 농장 사료도 반출 금지합니다. 전염성이 약한 저병환성 AI가 검출될 경우에도 해당 지역 반경 10km 지역을 7일간 소독 예찰하고 AI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인접 농장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가금 계열화 사업자들의 방역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방역 등급을 5단계로 나눠 내년 축산 계열화 사업 자금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역 등급이 미흡한 하위 2단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대책 수립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법률안 2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률안의 통과로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가 설치되고 농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동식물 방역 제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률은
먼저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특위가 설치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농업 농촌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고 저수지 상류 지역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장과 산업단지 설립을 허용하도록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했습니다. 축산 방역과 안전관리, 식물 검역도 강화됩니다. 기존 닭 오리 농장 인근이나 철새 도래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 오리 종축업이나 사육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해 AI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 돼지에 이어 닭, 오리, 달걀에도 이력관리제를 확대해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약 안전대책 마련과 농자재 관리 강화, 식품산업 육성 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의 특별한 이슈가 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앤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시양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과 일본 등의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 도시양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벌을 키우고 꿀을 채취하는 30대 청년 양봉인이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청년 양봉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대구시 수성구. 흔히들 양봉이라고 하면 산이나 산골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운기 씨는 도시 한복판에서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찐득이 처리를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찐득이 처리 및 보온을 해주고 있습니다. 10cm 모포를 덮고 난 뒤에 안쪽으로 밀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더욱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 750통을 키우는 대규모 양봉장. 현재는 겨울이라 한 통에 1만여 마리의 벌이 살고 있지만 여름에는 한 통에 무려 5만 마리가 모인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벌들이 휴식기에 들어간 상황. 날씨가 따뜻해지면 본격적으로 꿀채집에 나섭니다. 5월이 되면 아카시아가 개화하면 영천에 갔다가 영주에 갔다가 꽃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6월 달쯤 되면은 경산 자인에 대추꿀을 뜨러 갑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동면 중이기 때문에 벌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히 쉬고 있습니다. 양봉 경력 25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시 양봉을 시작하게 됐다는 아들 여운기 씨. 시작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 양봉 기술을 전수한 아버지를 뛰어넘을 정도로 전문가로 성장했고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는 양봉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벌들에게 농촌보다 고온 건조한 도시가 더 살기 좋은 환경. 실제 국내 도시 양봉인들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00여 농가가 넘고 그 이하 취미 농가까지 합치면 1000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꿀, 프로폴리스, 화분, 로얄젤리 등의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양봉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운기 씨는 단순히 양봉만 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봉침을 공급하고 있고 양봉에서 가장 중요한 여왕벌 분양으로 큰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여왕벌 분양의 상위 1%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여왕벌을 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충 작업인데 눈이 밝아야 되고 젊은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구는 도시양봉이 덜 활성화되었는데 저의 이름을 딴 꿀벌 매장을 하나 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어느새 도시농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도시양봉. 그의 꿈은 국내 최고의 도시양봉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그의 열정과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6년 연속 귀농귀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금과 농가주택 수리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것이 빛을 발한 건데요.
귀농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 고창군을 김남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3년 고창군 흥덕면에 귀농한 39살 백정종 씨. 백 씨는 귀농 5년여 만에 딸기하우스 12개 동을 운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업체 대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보다 1년 먼저 귀농한 부모님을 돕기 시작하다 온 가족이 함께 귀농한 백 씨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첨단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대도시 매장에 출하하고 있는 백 씨는 초기 귀농 정착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크게 거창한 계획은 없었고요. 일단은 부모님이 좀 도움이 되고자 내려왔는데 농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지금 고창군에서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설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교육면, 특히 교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창군은 귀농 기촌인들을 위한 홍보와 교육, 기반시설 사업에 연간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에는 귀농인 영농 정착금과 농가주택 수리비 등 직접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는 처음 귀농하시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농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농 기촌 2, 3년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역귀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기촌 전담 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합교육시설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완공하고 예비 귀농기촌인들을 입주시켜 창업교육과 기초 영농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귀농기촌 인구 가운데 50대 이하가 75%를 차지해 농촌 고령화 현상 감소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9천여 가구 13,000여 명의 귀농인이 정착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유통판로를 찾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남 함안에서는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연 기자입니다. 소규모 농민들이 농작물을 생산하고도 가장 어려운 점은 유통입니다. 질 좋은 상품을 출하하더라도 제값을 못 받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4일 함안 법수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한 그 농산물을 집화해서 선별하는 곳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한테 조금 실이익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유통창구를 단일화시키고 함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선별과 출하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멜론과 수박,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하루 80톤, 연간 10,0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센터에서 유통을 전담하고 농민들은 농사에만 집중하면서 농작물의 품질도 좋아지고 소비자들에겐 좋은 품질의 상품을, 농가에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은 전국에서 수박 생산 1번지 함안 원예 농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농산물 유통시설로 함안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앞으로 처리 대상 농산물을 파프리카와 수박 등 현재 6개 품목에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겨울철 농가의 효자 작목인 부추가 해남 대표 특화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해남 겨울부추는 잎이 넓어 쉽게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향기가 좋고 당도가 높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겨울 부추는 연간 1,100여 톤에 달하는데 전량을 계약 출하하고 있으며 식자재 유통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매달 30톤가량을 출하하는 등 연중 생산 체계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육성 사업으로 2020년까지 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 부추 연중 생산 체계 구축과 규격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고설 수경재배 딸기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합니다. 고설 수경재배는 어른 허리 높이 정도의 재배 베드를 설치해 딸기 모종을 배양액에 심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수확한 딸기는 농협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재배로 딸기 품질이 올라가고 농가의 편리성이 커졌다며 고설 재배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농촌의 빈집을 고쳐 서민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희망하우스를 시세 반값에 임대했으나 내년부터는 무료로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도 1주택당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건물주는 5년 동안 집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장애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론과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와 청년정책, 우수 사회적 기업의 현장 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2.0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청년 창업 랩 등 62개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